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의 주식 훈민정음의 진행 김효미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이죠. 간단히 방송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주식 훈민정음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장 분석과 종목들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수익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익으로 이어지는 투자 기법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혹은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 훈민정음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네, 어제 방송이 끝난 이후 또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진행했었던 교육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또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요. 1:1로 이태훈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문민지 캐스터가 오늘장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민지입니다. 오늘 화요일장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2,070원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630선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우려가 해소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등이 강세를 보였고 운수장비와 통신업 등은 약세를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5% 상승한 2072.4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66% 상승하면서 632.1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전날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던 신라젠이 반등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팩사백 선행요법 임상 1상 결과 발표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주가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1,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입니다. SK가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부양 목적의 매입으로 자사주 352만 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9%대 상승한 22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뉴프라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마 관련 사업 교재 빗장 풀기에 나섰다는 소식에 국내 대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뉴프라이드는 현재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에서 합법 대마 판매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고요. 12% 상승하며 1,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NHN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가 가치가 부각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1%대 오름세 보였고요. 6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홈쇼핑입니다. 현대홈쇼핑의 3분기 실적 시즌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2분기와 달리 경기 둔화에 따라 라이브 TV 채널은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지면서 0.5% 하락한 9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문민지 캐스터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색 자주 쓰시는 앱 있죠? 노란색 메신저 연 다음에요. 검색창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을 누르시고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요. 저희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오후 11시에 이태훈 전문가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좋은 시간 가질 텐데요.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하시기 위해서는요. 포털 사이트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입력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화면 중앙에 파란색으로 주식 훈민정음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 클릭하시면요. 공개 방송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보 대표 전화 연결해서 또 오늘 시장 마감 시황 살펴보고요. 또 내일장 전략까지 또 한층 더 깊은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민경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첫 방송이었죠? 예. 네,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반응 좋으면 좋죠. 일이라는 게 열심히 해서 답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또 마감 시황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다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1.66%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바이오주 강세도 있었고 또 미국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방송의 한계가 개인 방송 위주냐 아니면 제도권 위주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방송 오늘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가 상승하면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느냐 그 의구심을 들어야 되는데 지수가 갈 경우에 대형주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관망이라는 얘기를 표현했는데요. 관망을 얘기하는 거는 지수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수에 대한 긍정론은 제가 제일 전문가 중에 제일 클 겁니다. 지지난달 같은 경우 최악의 구간을 겪었다. 근데 작년에 트럼프가 말했을 때보다 더 심하더라. 일본 문제까지 또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성장률이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너무 과한 평가다. 그래서 이거는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분명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수의 부담감을 개인 투자자여 절대 갖지 마라. 얘기는 코스닥이고 거래소는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민경호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자, 지수는 바닥을 찍었으니 우리 수익률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수익률 게임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대형주 종목으로 수익은 너무 답보 상태로 뜨뜻미지근하게 가고 있는 거고요. 지수는 밀리지는 않겠는데 수익률은 안 나는 거고 코스닥 종목을 봤을 때는 바이오, K바이오가 완전히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면서 지수를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속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지수 반등을 이끈 건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같으면 2포인트 이상, 3% 이상 올랐을 지수입니다. 근데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오르는데 왜 시장이 안 오르죠? 얘기는 그 사이에 바이오 종목들은 반토막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에 선별이 있어야 되고 바이오의 신뢰 회복이 코스닥 지수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코스닥 10종목 중에 대형주 10위까지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이 거의 끼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향후 지수는 바이오가 아닌 다른 IT가 올라야지 오른다는 건데 자 그러면 바이오가 까먹은 지수를 바이오가 또 까먹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종목들이 바닥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HLB 같은 경우는 삼상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불신의 시작이 돼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고요. 저점 대비 3배 올랐는데
삼성이 성공적이라는 얘기에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또 연속적으로 올랐지만 내일이 하락의 출발점, 신뢰를 잃었던 구간을 회복했기 때문에 더 오버슈팅하기는 쉽지는 않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보기 좋게 어제 8천원을 깨졌습니다. 그럼 시총이 4천억대로 떨어지면서 이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작년에 나왔던 뉴스를 번복을 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그 일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2상, 3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회사의 악재는 아직까지 다 노출이 됐다 보지 않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오면 바로 가격 조정, 시간 조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메리트는 떨어진다. 헬릭 스미스는 너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지. 임상 중에 5인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오를 보는 시간이 전처럼 관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냉철하더라. 그래서 헬릭 스미스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 코스닥 지수가 들리기 위해선 다른 IT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재지만 종목 장세로 보자. 우리 왜 지수에 얽매여 있냐. 오늘 같은 경우 북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시간에 남북경협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지수가 안 좋을 땐 대지열병으로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대선과 총선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건 정치인 관련주가 오르고 급락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문제가 되니까 반사이익이 있고 따지고 보면 지수 대형주가 아닌 종목 장세이고 뉴스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 대비 수익률이 아닌 종목 수익률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망해야 되는 건 막연하게 지수로 수익을 내지 말고 종목인데 압축하고 대장 종목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출연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보기에는 분명히 바닥을 찍었는데 수익은 만만치가 않고 수익을 내려면 내가 모르는 이상한 거로 내야 되더라. 그리고 내가 기사를 어떻게 알아? 기사에 따라 주가가 요동을 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망은 초보 투자자 그리고 중간 정도의 실력 투자자는 지금 시장에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내년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 강세로 반등이 나왔고요. 계속 간방세로 가자라는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 같은 경우 일단 코스닥하고 개별 종목의 쏠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라젠이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오전까지 이어갈 거고요. 그럼 코스닥 분위기는 좀 좋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경협주가 기습적으로 5시 45분 정도에 뉴스를 터뜨리면서 시간에 상을 갔기 때문에 요즘에는 테마 개별 쪽 그리고 뉴스가 제공되는 종목들이 오전에 강절 피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봤을 때 순매수를 지금 기관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2,950억을 사면서 상방으로 끌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내일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수익률에선 재미없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봤을 때 개별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을 텐데 쉽지 않은 장세다라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지수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예상하시고 있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박사 민경훈 대표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과 내일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시황 짚어보고 또 내일장 전략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업종과 종목 오늘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는지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중국 건국 70년이고요. 관련 업종으로는 5G 업종, 또 관련 종목으로는 KMW, RFHIC, 또 OE솔루션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중국 건국 70년 골라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슈인지 자세한 분석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은 우리나라에는 국군의 날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이제 건국절인데요. 오늘이 이제 70주년, 중국의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79년부터 최근 2012년까지 30여 년 동안 연평균 10%가 넘는 상당히 고속 성장을 이루어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은 3%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얼마나 가파랐는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이었죠.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 봤을 때 중국의 GDP는 미국의 거의 66%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이거는 미국으로서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40% 룰이라는 룰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40% 룰이라는 건 뭐냐면, 자, 중국과 거래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들 중에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 중에 미국의 GDP의 40% 이상 추격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붕괴될 당시 구소련의 GDP가 미국의 약 40%를 넘자마자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1985년이었죠. 일본이 미국의 40%를 돌파를 하자 바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갑자기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은 이 영향으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악화가 됐고요. 그 이후 약 20년 동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 중국이 같은 경우는 지금 6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0% 룰에 의한다고 한다면 이미 미국이 견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에 의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중국이 미국의 40%를 돌파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8년도입니다.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던 그러한 시기인데요. 미국의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중국은 계속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요. 지금의 66%까지 올라왔는데, 자,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의 굴뚝 제조업 강국이란 이야기가 별명으로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최첨단 기술까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따라와 주면서 상당히 좀 질적인 성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한번 살펴보면 1위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고요. 2위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애플이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가 애플을 꺾고 2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4위에 샤오미가 위치가 돼 있고, 5위에 오포, 6위에 비보, 그리고 8위에 레노버까지 10위권에 5개의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은 제조 2025 그리고 1대1로라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중국에게 의존을 하는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최근에 보시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지 혹은 고급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빼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빼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중국을 등에 업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가파른 성장에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업종으로는 5G 업종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5G 업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5G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중국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중국 기업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사실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후 상당히 좀 좋지 못하는 그러한 과거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뭐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중국 원양자원, 중국 고섬, 뭐 성균관 전투자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뭐 실적적으로는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분식회계를 통한 감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러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 뭐 흥성그룹이라든지 또 윙이푸드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파동을 좀 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냥 단지 실적만 보고 매매하기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5G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자, 과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4G 세대에서 좀 빠르게 앞서 나가지 못하면서 상당히 최근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5G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발 앞서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무려 250조 원,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제 3대 이동통신사죠.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이 세 개의 기업에서 7년간 21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총 460조 원을 투자를 해서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지금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제 중국의 투자가 우리나라 5G 기업들에게 좋은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5G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650조 원 정도, 460조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관련 그럼 종목으로 또 여러 가지 세 가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KMW 준비해 오셨네요. 네, KMW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어제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KMW 올해만 해도 무려 8배까지 급등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제가 이 KMW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주국 안테나 그리고 이제 필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5G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중국의 GT양 5G용 이제 주파수 필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 주파수 필터에서만 매출액이 1,00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에 2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올해 3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파동을 주면서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최근에 이제 8만 원을 찍고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21선을 이틀 연속 무너뜨렸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32억 원 오늘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최근 한 달 들어서 1,3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이렇게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수급이 좀 붙어준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실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2016년 2,100억, 2017년 2,000억, 그리고 2018년 2,900억 지난해 50%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2분기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매출을 뛰어넘는 3,3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전환을 했죠.
이러한 흐름들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약 3조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인데요. 거의 3조 5천억에서 4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위치 73,700원으로 오늘 종가를 맞췄는데요. 73,700원부터 7만 원 정도까지 분할해서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65,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 시 저는 1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KMW 추천해줬습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름도 어렵죠. RFHIC입니다. 네. 자, RFHI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RFHIC는 이제 질화갈륨을 이제 중심으로 한 트랜지스터 그리고 전력 증폭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자, 무선 통신 신호를 증폭하는 그러한 기술로 이 역시 5G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RFHIC가 8배 오를 때 이 기업은 중국의 GTE에 부품을 납품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RFHIC는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세계 2위 기업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48%를 화웨이양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5G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화웨이양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RFHIC는 이제 KMW와 다르게 화웨이양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화웨이에 대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조정도 나오고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42,000원 이 자리 지지를 해 주어야 되는 자리인데 단기적으로 화웨이발 악재가 또 한 번 연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한번 무너졌죠.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이후 오늘 바로 하락을 멈춰주는 흐름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물론 21선을 무너뜨리기는 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자, 실적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역시 매출액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000억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700억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매년 꾸준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RFHIC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짧게 잡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FHIC 화웨이의 이 제품을 공급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과의 민감한 그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이솔루션 살펴보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 오이솔루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이솔루션은 광통신망, 특히 이제 초고속 광통신망에 들어가는 광트랜시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광트랜시버가 뭐냐? 이전에 4G였죠. LTE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데이터 정보를 구리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5G부터는 이 구리선으로는 조금 마찰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5G부터는 광섬유, 광케이블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광빛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라는 뜻이죠. 물론 구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제품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러한 빛 신호를 전기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품이 바로 이 오이솔루션이 만들고 있는 광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역시 올해 상반기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 일본, 중국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상반기
상반기 저점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6만 원대 올라간 이후 최근까지 박스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이 자리죠. 5만 5천 원,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크게 빠졌었던 그러한 흐름임에도 그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이솔루션은 고가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잘 지켜주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자,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올해 16년 800억, 760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18년에 다시 8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994억, 약 1,0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1년 동안 올렸던 매출 이상을 기록을 한 건데요. 영업이익 역시 어마어마한 상장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이솔루션의 광통신 이제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5만 5천 원짜리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5만 5천 원 지금 이제 121선까지 거의 다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죠. 121선의 타치를 받으면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3천 원까지 5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분할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7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연 매출액 돌파한 만큼 앞으로도 성장성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문민지 캐스터가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식 훈민정음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창단에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 탭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식에 관해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 이태훈 전문가가 못다한 이야기를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가운데 있는 파란색 배너 주식 훈민정음 클릭하시면 잠시 후 11시에 참여 가능하니까요. 알찬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꿀팁 투자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식 훈민정음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업종과 종목 확인해 봤으니까 또 내일장 대응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죠. 내일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관심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알테오젠 역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정맥 주사라고 하죠. 우리 흔히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겔이라고 하는 링거 수액을 맞을 때 사용하는 정맥 주사.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환하는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알테오젠입니다. 자, 지난 5월이었습니다.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 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일단은 유효성 확인을 하는 물질 심사 과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생산성을 확인을 하는 지금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시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빠르면 이달 중에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로벌 10대 제약사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기업 제외하고 현재 5개 업체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이후에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언제든지 추가적인 고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알테오젠의 이 기술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마찬가지 어떠한 제품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맥 주사, 어떠한 정맥 주사에도 이거를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와 다르게 병원 가서 1시간, 2시간씩 누워서 맞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부담도 없고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올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횡보를 하던 주가가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이동평균선이 완전 역배열로 지속적인 조정을 보였죠. 하지만 올해 8월 달이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35,000원대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이던 주가가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수급과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5억 원 규모, 그리고 기관이 12억 원 규모, 합 27억 원 이상 28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순매수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부터 천천히 36,0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에 박스권 하단 라인 한 4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2,0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젠 워낙 강세인데요. 알테오젠 또 투자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그러한 업체죠. 콘솔 게임,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그리고 PC 게임을 개발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자, 사실 이 기업은 게임에 대한 매출보다는요, 라이센스에 대한 매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설이라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이 캐릭터를 판매를 해서 지금 중국에서 여러 게임사들이 미래의 전설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게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그 라이센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잠시만요. 지금 엑셀 게임즈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신작 게임이 있습니다. 달빛 조각사라는 게임인데요. 이 달빛 조각사는 이전에 13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연재가 되었었던 인기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판타지 소설이 이제 게임으로 출시가 되는 건데요. 이제 다음 주에요. 10월 10일 날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송재경 PD라고 하는 리니지, 그리고 바람의 나라를 개발했었던, 어떻게 보면 대작 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송재경 PD가 이제 총괄을 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사전 예약자만 벌써 250만 명을 돌파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 게임즈의 지분 9.2%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이제 달빛 조각사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 마찬가지로 아까 알테오젠과 차트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역배열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8월 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21선, 61선, 5일선, 11선 다 뚫은 상황이고, 지금 위에 121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 안에 이 121선 근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이제 종가가 3950원인데요. 31,000원 이하의 31,000원 이하로 3만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2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 121선 하단까지 열려있는 자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지켜봤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매출이 더 크다고 하니까요. 또 투자 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각 10시 35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장 개장한 지 약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지금 뉴욕 증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우존스 지수 현재 전일보다 0.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36%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49% 선제 상승하며 장 초반보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었죠. 미국이 중국에 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말을 또 백악관이 번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장 맞췄는데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될지 추이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ISM 9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되니까요. 오후 11시에 발표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또 미국장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나르샤 시간인데요. 나르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날아오르다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시장에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들 다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강의 준비해 주신 이태훈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들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은 네, 이태훈 투자 나르샤입니다. 5일선 활용한 종가 베팅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이제 21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21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스윙 매매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일선을 이용한 종가 베팅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5일선을 이용할 매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한운 시스템 복습을 먼저 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21선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한운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이 또 나와 주었죠. 자, 21선이 첫 번째 우상향을 한다. 네, 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그 위에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밀렸을 때 어떻게 최대한 21선에 가까울 때 매수를 한다. 그렇다면 반등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즉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5일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5일선 먼저 세팅을 하는 방법 어제랑 마찬가지겠죠.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 5일선 체크하시고 21선을 지우시고 5일선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1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매매, 5일선 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그러한 차트를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주가의 급등,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급등은 누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이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의 계획, 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우리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키포인트가 바로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자, 예측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을 제가 하나 차트를 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팜스웰 바이오입니다. 자, 이 자리 9월 초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이후 제자리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급등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5일선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 횡보하면서 조정, 이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었죠. 그리고 이날
파동을 한번 주고 결국에는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종가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12.45%까지 파동이 나왔고 그 이튿날 역시 7.49%까지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력의 의도입니다. 세력이 만약에 이 흐름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갈 그럴 이제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잠시만요.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5일선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해준 이후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즉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종가 베팅할 때 이제 3시 20분이 이제 종가가 되겠죠. 3시 15분부터 관심 종목을 보다가 5일선 위에서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종가로 공략을 한다면 다음날 파동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컬러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날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28,000%에 달하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셨던 그 캔들이 그대로 나왔죠. 5일선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이튿날 어떻게든 종가에서 5일선을 지켜내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그 다음날 12.86%까지 역시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자, 그 이어서 이 뒤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또 한번 보이실 거예요. 5일선을 무너뜨렸습니다만 그 이튿날 결국에는 종가의 5일선 위로 끌어올려 놓으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그 이튿날 또 어떻게 됐습니까? 3%대에 출발을 해서 13%까지 고점을 찍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에 상당히 많습니다. 체리브로 같은 경우 체리브로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 이때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무려 8,400%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5일선이 무너뜨린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근데 그 이튿날 결국에는 5일선 종가로 5일선을 끌어올려 놓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튿날 하루 쉬었다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27%대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즉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파동을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파동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응용해서 좀 본다고 하면 자 이때입니다. 이때 이 캔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자, 제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캔들을요. 두 개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장대 음봉이 출현된 이후에 오후장에 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 5일선 위에서 양봉으로 끝났다고 우리가 이 캔들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본다 그러면 이 양봉으로 5일선을 어떻게든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파동이 또 14%대 강한 파동이 나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단기적인 파동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의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장중에 오늘 봤던 종목 중에 한창이었습니다. 한창 역시 대량 거래량 동반된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무너졌습니다만 오늘 장막판에 5일선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요.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4,010원에 동시효과 들어간 이후 4,065원에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즉 어떻게든 5일선을 오늘 지켜내면서 끝내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5일선 활용한 종가 베팅 매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는 시간 11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방송 중에 궁금했던 부분들 와서 질문들 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럼 질문에 대한 이야기만 답변만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은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내일 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공략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요. 오후 11시에 이 포털 사이트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입력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 화면 정중앙에 파란색 배너로 주식 훈민정음 있습니다. 배너 클릭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훈민정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